150cm 초반의 아담한 키임에도 깡패 같은 비율로 섹시함의 아이콘이 된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가창력은 물론 예능적 인기까지 타고나서 오죽하면 전세계 인스타 팔로워 수 세계 1위인 호날두의 바로 뒤이어 2위로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Ariana Grande are saying the singer is At the end of this Ariana Grande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고 마는데, 사실 아리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영화 같은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그 유명한 타이타닉 사건. 때는 아리아나의 나이 고작 7살. 아리아나는 부모님을 따라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죠. 바다 위를 향해 한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푸른 바다가 새까만 색으로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밤이 됐습니다. 이 시각 크루즈에서는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고 있었죠. 승객들이 순서대로 마이크를 잡고는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당시 7살에 불과했던 아리아나는 이때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죠. 순간 사람들은 하던 얘기를 중단하고 모두가 무대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록 당시의 영상은 없지만 아리아나의 이 시절 노래 실력은 초등학교 때 녹음했다는 이걸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렇듯 아리아나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가수의 재능을 타고났는데, 7살의 아리아나가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르고 있던 이때, 때마침 이 크루즈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순이 같은 전설적인 여가수가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아리아나의 노래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아리아나에게 다가가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며 꼭 가수가 되라는 말을 해줬죠. 이번에 큰 자극을 받은 아리아나는 이후 학교 뮤지컬 활동 등 가수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고, 이내 노래 신동으로서 소문이나 초등학생의 나이로 2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찬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국가 제창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이 국가 제창으로 인해 아리아나의 스타성을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보게 됐고, 결국 아리아나는 불과 10대의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의외로 그 시작은 가수가 아니라 배우였죠. 새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와 빅토리어스라는 청소년 시트콤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이 시트콤은 청소년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모든 케이블 방송들을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찍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여기서 아리아나가 연기한 엉뚱한 성격의 캐릭터 캣은 시즌 1 때만 해도 뜨문뜨문 등장해 4차원적인 개그나 몇 마디 날리던 비중이었지만, 시즌 1 마지막 회에 이르러 사실은 엄청난 노래 실력의 소유자였다는 반전을 드러내며 시즌 2 때부터는 사실상 주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런 인기로 인해 캣의 빨간머리 염색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심지어 캣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까지도 제작됐죠. 그런데 이 스피노프의 주연을 맡게 되며 아리아나의 인생은 끔찍한 어둠을 향해 가는데, 바로 이 방송의 PD가 아리아나를 향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이 PD의 이름은 댄 슈나이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PD로 자신의 은밀한 성적 취향을 출연 배우들을 통해 해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테면 아리아나에게 특정한 부위를 연상시키는 것을 취기하고는 특정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포즈나 대사를 하게 했죠. give up the juice. 이외에도 침대에 눕혀놓고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손가락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입에 넣게 하거나 자기 발을 핥게 만드는 장면 등 점점 더 선을 넘어갔습니다. 방송으로 나온 장면들만 해도 혀를 내두르는 수준이지만 댄 슈나이더는 심지어 방송국 웹사이트에 더 수위 높은 미공개 영상까지도 따로 올리며 여러 출연자들의 트라우마를 박제시켰죠. 참고로 댄 슈나이더 PD에 대한 더 충격적인 일화들은 이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 생활을 하며 이런 독성적인 환경에 놓였던 아리아나는 천만다행히도 그녀만의 탈출구가 있었죠.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 시기는 유튜브가 이제 막 생겨나 미국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아리아나는 바로 이 유튜브의 태동기, 발빠르게 10대 중반의 나이로 개인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곳에 여러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직접 불러서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시트콤 속 짧게만 노래하는 아리아나의 모습이 아쉬웠던 시청자들은 아리아나의 노래를 원없이 들을 수 있는 이 채널을 향해 우르르 몰려갔죠. 그런데 아리아나의 채널 중 한 영상이 엄청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얻게 됩니다. 바르고 어렵다는 머라이어 캐리의 돌고래 소리로 유명한 이모션스라는 곡이었죠. 이 영상에 퍼져나가자 아리아나는 단순히 노래 좀 하는 배우가 아니라 역대급 재능의 가수로서 여러 음반사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한 음반사와도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아나는 곧 가수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 데뷔곡은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를 선보입니다.
망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끝자락조차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폭망해버렸죠. 사실 이 데뷔곡의 실패에는 음반사의 패착이 컸습니다. 고음과 성량의 장기인 아리아나에게 전혀 특색 없는 댄스곡을 부르게 했고 외모적인 이미지 메이킹에도 완전히 실패했죠. 음반사는 그저 아리아나의 시트콤 배우로서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듯 아리아나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시트콤 속 캐릭터 그대로의 붉은색 머리에 진한 피부톤까지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피부톤을 재현한답시고 싸구려 태닝 스프레이까지 사용했는데 싸구려답게 금세 벗겨져서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어두운 인위적인 느낌만 물씬 풍겼죠. 이렇듯 아리아나의 가수 데뷔는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리아나는 한 남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며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남자의 이름은 맥밀러. 당시 미국의 신인 래퍼로서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1위를 찍은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리아나의 다음 앨범을 준비하던 음반사가 바로 이 맥밀러를 고용해 아리아나의 다음 곡에 피처링 참여를 시켰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려 이 노래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게 되죠. 아리아나의 확 바뀐 비주얼도 화제가 됐는데 특히 아래쪽에 웨이브가 들어간 이 포니테일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가발을 착용한 것이었죠. 시트콤 배우를 하던 당시 아리아나는 몇 년 동안이나 붉은 머리를 유지하느라 2주마다 탈색을 반복했어야 했는데 이러다 보니 머릿결이 지푸라기처럼 푸석해져 일정 길이 이상 자라지 못하고 뚝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리아나는 남은 머리들을 한 갈래로 질끈 묶고는 아래쪽에 부분 가발을 붙이는 임시 방편을 취했죠. 그런데 이것이 작은 얼굴 크기와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며 아리아나를 몇 배나 더 예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포니테일은 아리아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프라블럼, 뱅뱅 등 메가히트 곡들이 연달아 세상에 나오며 아리아나는 명실공히 최고의 인기 가수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최정점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리아나는 한 CCTV 영상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을 가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아리아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 도넛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의 눈치를 살피던 아리아나가 점원이 잠시 등을 돌린 그 타이밍에 매대에 진열된 도넛을 낼름 핥은 것이었죠. 뒤이어 친구들도 함께 도넛을 핥아댔고 이 모습을 본 아리아나는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진열될 도넛에 침을 발라댄 것만 해도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직후 직원이 갖고 온 맛난 도넛들이 나왔다며 트레이를 보여줬을 때 터지고 말았죠. 미국인들의 대표 음식인 도넛을 가리켜 미국이 싫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인데 이날이 하필이면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최고조에 이른 독립기념일이었기에 이 비하 농담은 뉴스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인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아리아나는 거센 비판과 함께 위생법 위반으로 경찰과 보건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끝난 뒤 발표된 내용이 미국인들을 더욱 당혹해 하는데 애초에 도넛 가게가 손님 손이 닿는 곳에 음식을 배치해 둔 게 문제였다며 가게 위생 등급을 A에서 B로 강등시켜 버린 것이죠. 미국에선 고객이 직접 트레이에 담기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위생법상 앞이 막혀있는 유리장 안에 도넛들을 놓아두고 카운터 뒤쪽에서 직원들이 집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아나 대신 가게 주인만 피해를 보는 이 사태가 미국인들은 연예인 감싸주기가 아니냐며 더욱 비난 세례를 해댔죠. 이 아리아나는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과문이 더욱더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과문에서 아리아나는 뜬금없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의 건강치 못한 식습관이 우려된다 등 마치 자신의 도넛 장난을 사회운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었죠. 마치 도넛을 비만 유발 음식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이 사과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냐며 더욱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리아나와 도넛을 합성하는 조롱이 시작됐고 심지어 아리아나와 도넛 핥기라는 이름에 도넛을 핥는 셀카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아리아나를 콕 집어 독립기념일에 미국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예정돼 있던 백악관 행사 참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아리아나는 그제서야 더 진중한 스탠스를 취했죠. 이제는 한 번의 사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서해줄 때까지 사과를 한다는 듯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공식 유튜브에도 사과 영상을 올리고 유명 톡쇼에도 거듭 출연해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수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한 대중들 사이에서 철없는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 봐주자 하는 반응들이 생겨났죠. 냉담했던 여론이 조금씩 나아지자 아리아나는 SNL에 출연해 자기 비하 개그까지 펼쳤습니다. A lot of kid stars end up doing drugs or in jail or pregnant or get caught licking a donut they didn't pay for. 이런 반년 넘게 이어진 사과 끝에 아리아나는 비로소 음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새 앨범을 발표함과 동시에 부활을 알리는 대규모 월드 콘서트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콘서트에서 Well, a number of fatalities following reports of an accident. 만석의 아리아나 콘서트장에서 돌연 폭탄이 터졌고 사망자만 무려 22명, 부상자는 1000명 이상.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믿기 힘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가 벌인 계획된 범죄였죠. 아리아나는 때마침 대기실에 있던 시점이라 무사했지만 아리아나는 이 끔찍한 테러의 희생자가 모두 자신을 보러 온 팬들이었다는 것에 오늘 이 콘서트장에만 오지 않았다면 무사했을 거라는 사실에 아리아나는 큰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 사건은 아리아나에게 큰 후유증을 안겼습니다. 하필이면 사건이 발생된 장소가 콘서트장이었던지라 아리아나는 이 사건 이후 무대 위에 설 때면 그날 밤이 생각나 또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나진 않을지, 공연 중에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덮쳐들진 않을지 수없이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죠. 무대 위에 서는 걸 업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무대 위가 가장 두려운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됐죠. 당시 아리아나는 콜라보곡으로 아리아나를 가수로서 빛을 보게 했던 그 래퍼 맥밀러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맥밀러는 폭발 사건 직후 아리아나를 공항까지 마중 나와 꼭 안아주거나 자신의 공연을 줄줄이 취소하면서까지 아리아나 곁에 있어줬지만 아리아나의 우울은 그에게도 전염되어 어느새 두 사람 다 점점 더 지쳐갔죠.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맥밀러에게는 큰 문제가 재발하게 되는데 바로 끊었던 불법 약물에 다시 손을 대버린 것입니다. 맥밀러는 꽤 오랜 세월 약을 끊었다 했다를 반복했는데 아리아나는 정신을 운전했던 시기 때만 해도 맥밀러를 물심양면 도와줬죠. 그가 약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재활원까지도 같이 가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나가 본인의 몸 하나 제대로 챙기기 힘들어지자 더 이상은 맥밀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그는 또다시 약에 중독돼 버렸죠. 이러다 보니 둘의 관계는 더욱더 파국을 향해 가며 결국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헤어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리아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맥밀러의 사망 소식이었죠. 아리아나는 혼비백산하여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약물 중독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망이었다는데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죠. 사건의 시작은 새벽 2시 아리아나와 이별 후 더 심하게 약에 빠져버린 맥밀러는 그날도 침대밭에서 불법 약물을 흡입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거의 그 즉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가 손을 댄 약물은 약 판매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합성 물질로 완전히 다르게 제조해 평소보다 무려 50배 강력한 성분이었죠. 그야말로 죽음의 약이었습니다. 맥밀러는 이 시점 이후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고 옆에 놓여진 약 성분의 분석 결과 사인이 밝혀지자 그에게 가짜 약을 제조해준 업자는 징역 17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불법 약물에 손을 댄 것 자체는 맥밀러의 잘못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남에게 죽임을 당한 셈이었으니 미국인들은 대다수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던 일부 극성 팬들이 돌연 아리아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리아나가 맥밀러와 헤어졌기 때문에 약 중독이 심해진 것이라며 그녀를 이 사태의 원흉처럼 몰고 갔죠. 줄줄이 아리아나의 SNS까지 찾아와 악플을 달아댔습니다. 안 그래도 콘서트 폭탄 사건에 대한 후유증과 전남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했던 아리아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비난까지 겹치자 더욱 극한의 정신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뇌 스캔을 해보기도 했는데 당시 그녀의 뇌는 PTSD 환자의 것보다도 더 심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공포와 불안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았죠. 그런데 이렇게나 취약했던 이 시기에 아리아나에겐 더 끔찍한 공포가 닥쳐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마루밋 사건입니다. 바로 아리아나의 집 마루밋에서 한 20대 남자가 발견된 것이죠.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이 남자는 한 해에만 무려 92번이나 아리아나의 집을 무단
무단 침입해왔던 스토커였죠. 이자는 철저한 연구 끝에 아리아나의 집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데 무려 2,000개 이상의 자료를 조사해 빈틈을 찾아내서는 철저하게 침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의 29번째 생일날, 이자는 아리아나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침입해서는 계획해놨던 대로 CCTV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는 전화나 인터넷선까지도 모두 절단해두었죠. 그리고 마루 밑에 숨어 아리아나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히려 모든 경보 시스템이 마비되자 이상함을 감지한 보안업체 측에서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바로 아리아나의 집에 들이닥쳐 집안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나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마루 밑에 감쪽같이 숨어버린 스토커를 찾아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져 있는 보안 장비들의 흔적을 보게 된 경찰은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을 직감했는지 이번엔 경찰견까지 데려와 재수색을 벌였죠.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숨어있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남자의 핸드폰에는 그동안 아리아나를 몰래 찍어온 사진이 무려 2,000장 넘게 저장되어 있었고 이미 아리아나를 향한 스토킹 이력이 상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남자였죠. 결국 이 남자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의 체포 소식을 들은 아리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만약 그날 경찰이 오기 전 이 집에 들어가기라도 했다면, 보안 시스템이 마비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 남자가 덮쳐들었다면, 이런 불안한 상상은 원래 있던 불안증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머지않아 대중들은 아리아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뼈대만 남은 듯한 앙상한 몸에 아파 보이는 듯한 수척한 얼굴. 사람들은 아리아나의 상태가 여간 심상치 않다며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아리아나는 트라우마가 돼버린 집을 팔기로 결심하며 새 집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남자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바로 아리아나의 집 구매를 도왔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이 남자는 부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주택들만 중개하는 달튼 고메즈라는 남자였습니다. 달튼은 스토커가 침입했던 그 주택을 포함해 아리아나의 집 구매를 여러 번 도와줬는데 이들이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게 의외의 경로를 통해 드러났죠. 일단 시작은 그 유명한 뮤직비디오 사건. 때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2020년, 아리아나는 저스틴 비버와 콜라보를 하여 신곡 하나를 발표했죠. 이 노래는 코로나 시국을 위로하기 위해 뮤직비디오 속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나와 저스틴 비버 역시 뮤비 속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했죠. 저스틴 비버는 아내와 둘이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 아리아나는 반려견과만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며 솔로라는 걸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엔딩에 이르러 갑자기 아리아나의 방에서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등장해 아리아나를 꼭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동거 중인 남자가 있다는 걸 뮤직비디오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부동산 중개인 달튼 고메즈였죠. 달튼은 스토커 사건 이후 힘들어하던 아리아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아리아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신의 SNS까지 폐쇄해버리는 등 모든 걸 아리아나에게 맞춰주는 모습에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리아나는 그런 이 남자에게 확신을 느꼈는지 사귄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되어 결혼식을 올리며 법적으로 부부까지 되었죠. 특이한 결혼식 장소로도 화제가 됐는데 시기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였는데다가 자기들에게 이보다 더 특별한 장소는 없다면서 동거 중인 집안에서 그대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20명도 안 되는 하객만을 초대했고 거실에 벽난로를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결혼식과 더불어 결혼 반지 역시도 화제가 됐죠. 아리아나의 반지는 그 크기나 투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혼 반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반지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죠. 반지의 이 부분은 할머니의 유품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신에겐 제일 소중했던 물건이라며 할아버지의 유품인 넥타이 핀을 아리아나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리아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 넥타이 핀을 어떻게 하면 평생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넥타이 핀의 진주를 빼서 결혼 반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소중한 사연이 깃든 이 결혼 반지로 인해 아리아나는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 되는데 사건의 발단은 아리아나가 SNS에 올린 한 영상. 이 영상에서 아리아나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일명 고양이 눈매 아이라인을 그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화면 가까이로 보이는 양손 그 어디에도 결혼 반지가 보이질 않았죠. 이 영상이 퍼지며 아리아나의 이혼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리아나는 반지의 세척을 맡겼을 뿐이라며 대중의 추측을 부인했죠. 그러나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도 아리아나가 실제로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이 머지않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 도중 이미 한 번을 별거를 했다가 재결합을 한 것이었는데 재결합을 했음에도 단 2주 만에 역시 우린 아니다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또다시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간에 이혼에 합의했죠.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한 대형 보도가 터져나오며 아리아나의 이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했던 이유가 아리아나의 불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영화 위키드의 촬영. 이 영화를 찍으며 아리아나는 동료 배우인 에단 슬레이터와 유독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보도였죠. 문제는 이때 아리아나와 에단이 둘 다 각자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첫사랑인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지도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에단과 아리아나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리아나에게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에단은 다른 여자를 쫓아 아내와 자식을 버린 파렴치로서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이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눈치 볼 거 없다는 듯이 각각의 배우자와 속전속결로 이혼 접수를 택했습니다. 대중들은 동시에 이혼 신청까지 해버리는 모습이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이들을 더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게다가 이번엔 갓난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된 에단 슬레이터의 아내까지 나서서 언론을 통해 아리아나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아리아나는 여자들의 적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리아나와 에단의 측근들은 이들의 만남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해왔습니다. 만남 당시 이들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다며 말이죠. 게다가 아리아나와 에단 또한 직접 사람들은 가장 악의적인 버전을 믿고 싶어한다, 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인터뷰를 통해 억울한 면이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불륜이다 아니다로 떠들썩했던 이 시기, 아리아나는 예상치 못한 강수를 둡니다. 이 시점에 잠적은커녕 7집 앨범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앨범이 그야말로 반전의 한 수가 되었으니 출시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1위에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게 됩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논란마저 잠재워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리아나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수로서 워낙 대체 불가한 존재이다 보니 사생활로 비난하던 미국인들도 일단 그녀의 앨범이 나오면 한번 드러나보자 했다가 그대로 노래에 푹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리아나는 이번 7집 앨범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있다며 최근 자기가 겪은 일들을 주제로 곡들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힌 직후 7집 타이틀곡에 의미심장한 가사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노래의 가사대로라면 아리아나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암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당신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 여자가 내 침대에서 당신의 가슴에 기대어 있지. 당신은 나를 게임기처럼 가지고 놀았어. 와 같은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 가사 속 당신이 전 남편 달튼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전 남편이야말로 바람을 폈다는 말이 되죠. 이 달튼 바람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달튼의 한 사진이 뒤늦게 화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달튼이 아리아나와 이혼 합의를 한 지 불과 며칠 뒤 식당에서 한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진 속 달튼의 모습을 가리켜 이혼 합의를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할 리가 없다며 분명 이혼 전부터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죠. 이 한동안 인터넷에서는 달튼이야말로 불륜남이었다, 아니다, 원래 소문대로 아리아나가 불륜녀가 맞다가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며 팬덤 사이에서 날선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륜 모두 정황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당사자들 또한 직접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없기에 진실은 오로지 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륜 이슈와 맞물려 온갖 어그로가 끌린 아리아나의 7집 앨범은 대박이 났고 현재는 위키드 시리즈를 통해 영화 배우로서도 활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단 슬레이터와도 잘 만나고 있죠.